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6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되었던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야 대결 구도가 상당히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정권 유지론을 앞서기는 앞섰지만은 지난 4월 7일의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 직후에 형성되었던 압도적 정권 교체론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은 40%대로 고정이 되었고 문재인 반대도 50%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권 교체론이 크게 보면은 5대4 정도로 리드는 하고 있지만은 그게 지금 좁혀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3일에서 5일 사이에 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우선 문재인 직무수행 잘한다가 41%, 잘못한다가 51%, 잘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거는 코로나 대처를 잘한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었다. 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30%, 무당청이 23%나 됩니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8에서 30%로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35에서 34%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인 이 민주당 쪽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사는 당신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먼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 명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찍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25%, 윤석열 19%, 이낙연 11%, 최재형 4%, 홍준표 2%, 안철수 1%, 추미애 1%, 정세균 1%, 이준석 1%, 기타 인물 3%, 의견 유보 29%입니다. 이재명 25, 윤석열 19의 양상입니다. 6%포인트 차이입니다. 자, 여기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에서는 이재명 19, 윤석열 16, 인천 경기에서는 이재명이 압도적입니다. 35, 윤석열 17, 대전, 세종, 충청도에서는 윤석열 19, 이재명 18,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는 윤석열 35, 이재명 14, 특이한 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이재명 24, 윤석열 22로 이재명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부산, 울산, 경남 부분은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과대표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남성, 여성으로 보면은 남성 이재명 29, 윤석열 20, 여성은 이재명 22, 윤석열 19.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지가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좀 떨어집니다. 그게 이분과 관계된 각종 스캔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20대, 18세에서 29세 사이는 20대니까 반문재인 성향이 매우 강한데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 경향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재명 13, 윤석열 9, 이낙연 10, 최재형 1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도 의견 유보가 51%나 됩니다. 지금 20대는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않는 사람이 반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표심은 20대가 결정할 것이다. 20대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서는 윤석열 25%, 이재명 24%였습니다. 윤석열 25에서 이번 주에 19%로 마이너스 6%가 됐습니다. 6%포인트죠. 그리고 이재명은 24에서 25, 플러스 1%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건 다른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후에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오른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갤럽 조사는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꾸준하게 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특징인데 여기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지난 한 달 사이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인데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당선되어 가지고 정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39%, 야당 후보가 당선되어서 정권 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47%입니다. 이 경향도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정권 교체론이 강해졌습니다. 안철수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선언과 윤석열의 사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벌어졌을 때는 4월 둘째 주인데 이때는 보궐선거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정권 교체 55, 정권 유지 34였습니다. 55대 34였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좁혀져가지고 지금은 55가 47로 줄어들고 이 34가 39로 늘었습니다. 정권 교체 찬성 47, 정권 유지 3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성향이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은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당의 경선에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내느냐.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을 끌어들여서 대선 직전에 또 어떤 장난을 칠 것이냐.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뿌릴 거냐.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결국 체제 문제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의 대결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체제 문제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게 대북 문제, 핵 문제, 이념 문제, 역사관 문제 등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일체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워낙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걸 듣고서 과연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듣고서 선거에 이겨본들 결국은 이명박, 박근혜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근원적인 회의가 생깁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듣고 지엽적인 걸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어렵지만 이겨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